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처럼 사전 강의는 맛있는 뒤에 계란도 드시고요. 저 뒤에 교사님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요. 자유스럽게 그냥 강의 수강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진달래가 다 이제 지는 시기고, 진달래가 지고 나면 철쭉이 핍니다. 진달래와 철쭉의 가장 큰 차이는, 진달래 꽃은 먹으면 약이 되지만 철쭉은 먹으면은 그 이파리에 깨소금 그게 독성 때문에 실명을 하거나 안전뱅이가 됩니다. 안전뱅이요? 예, 예.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실명을 많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이 진달래하고 철쭉을 갖다가 진달래라고 하는 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철쭉을 진달래라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걸 진달래 말고 철쭉으로 술 담그거나 이렇게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천지꽃 진달래, 하늘을 가리키는 꽃이라 그래서 진달래. 그리고 또 중국에서 마화라, 마법의 꽃이라 그래서 마화. 그 다음에 또 꽃 중에 꽃이라 그래서 참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옛날 어르신들은 참꽃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참나무 꼴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쁘게 생긴 여자 참꽃 귀신이 나와가지고 간지러서 그래서 웃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웃다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겁니다. 웃다가 죽는 거요? 그래서 옛날에 참꽃 귀신이 그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956년도 2월 8일 날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화가 정해지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없습니다. 무궁화. 아니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화를 지정하려고 이제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56년 2월 8일 날 이때 우리나라 국화를 정하자고 해서 진짜 많은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나중에 그 서울대 물리대 이민재 교수가 나중에 문교부 차관을 하세요. 이분이 조선일보의대가 기고를 했어요. 그게 논점이 뭐냐? 이 국화를 무궁화로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자기가 볼 때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화를 하려면은 진달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에다가 전면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 국화식물로서 전제 조건은 많겠으나 그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12,000년 동안 도도히 내려오진 천손민족의 역사와 천손민족을 대표하는 꽃을 바꾸려는 시도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민족꽃 진달래를 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국화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볼 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국토 전역에 분포될 것이 요구되고, 자, 요 우측 이 지도를 보세요. 한라산에서 백두산, 만주, 동북삼성 전역에 봄이 되면은 3월 삼진날 전 국토를 뒤덮는 꽃은 진달래밖에 없습니다. 천지꽃 진달래. 그래서 동북삼성에서는 이 진달래꽃을 하늘을 북극성을 가리키는 꽃이라 그래서 하늘천 가르칠 진자 해서 천지꽃이라는 거예요. 또 될 수만 있으면 한국 원산지인 것으로 민족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우리나라 진달래 나무를 보세요. 저 강화도 고려산이라는 데 가면 진달래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 조그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목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원산지다, 민족과 더불어 역사적 층교가 있어야 하면 이거 이미 행총 이황 선생의 강군세기에 나와요. 이름이 고울 꽃은 물론
꽃이 또 그것대로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 창포시 필 때 얼마나 산이 아름답습니까? 꽃이 먼저 나고 이파리가 나중에 나오죠.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될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점 저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적 기반 위에서 지금까지의 국화라고 하는 무궁화에 대치할 만하다고 믿어지는 식물을 비교 교차하여 공론에 붙이고자 하는 바다. 그러면 위에 말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무궁화는 그 어느 하나의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식물이다. 근데 그거를 왜 국화로 하려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물이 여기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관계가 깊었다는 식물은 사대 사상에서 오는 기호인지는 모르나 대개 중국에서 물려받은 사군자, 매난국족과 그와 비슷한 목단년 따위의 준군자식인 식물들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물들은 어느 것이나 한국적인 풍토 밑에서 볼 때 국화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고, 즉 무궁화만 보더라도 한국 풍토에 볼 때 그 조모 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래 아열대 지방 원산인 식물이므로 우리 국토에는 맞지 않을 것이 당연하고, 위도 38도 이하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북한에는 없어요? 못 자랍니다. 추운 지방에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나 어느 모로 보든지 가장 알맞은 것에 진달래가 있는 것 같다. 진달래는 일반적인 명칭은 천지꽃이니 알고 있었어요 이미. 두견새가 올 때 피는 꽃이라 그래서 두견하라 그랬고, 니들 꽃에 따라 각각 다르며 더는 진달래 어원적 해석이며 유서에 대해서는 그쪽 사학가나 어느 학자에 맡기기라 하더라도 우선 실물학적 면으로 볼 때 우리 풍토에 알맞은 식물에 진달래가 제일이다. 사실 이 꽃과 우리 민족과의 교섭, 실생활 면이나 정서 면에서는 아주 깊어서 필자가 아는 한데요, 내만 하더라도 올해 몇 날부터 전하여 오는 3월 30날 북극성 마호 30 생일날 화전놀이는 뜻게 진달래 분홍꽃잎을 넣어서 그 빛깔과 향기를 즐겼고, 이게 바로 북극성 색깔입니다. 보다 많은 시인들이 노래에서 민족 전세에 많은 촉매적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진달래 뿌려진 길을 가득 밟고 어디로 갑니까? 북극성으로 가는 거예요. 복도 7성을 타고 북극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에 분포는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전 국토에 걸쳐 있으며 그 양이 풍부하여 화계에 이르러 만산의 진달래는 확실히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라는 인상을 깊게 해주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진달래예요? 온 산을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동북산선까지 뒤덮는 꽃은 이 꽃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하늘에서 보면 대단하겠다. 네.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가장 공훈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했던 게 우리가 검으로 된 자라 검척대원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있었는데 해방이 딱 되고 나서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무궁화 대형정으로. 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종실록 40권에 보면은 칙령 훈장 조례에 보면은 요게 돼 있어요. 제1조 뭐 이렇게 훈이 훈등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금척대원장, 서성대원장, 이화대원장, 태극장, 팔계장, 장장 이랬는데 금척대원장은 등급이 없다. 응? 여기서 금척대원장을 가장 큰 훈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종실록 40권. 응? 여기 보면은 훈장의 규정을 의논하여 정하도록 이미 작년 여름에 조령을 내렸는데 그 조례가 비로소 주제를 거쳐 중회에 반파를 한다. 그러니 훈장의 이름과 뜻을 미리 풀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태조 고황제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금척을 얻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제가 설명 다 들었죠? 금산에서 나라를 세워 왕통을 전하게 된 것이 실로 여기에 시작되었으므로 천하를 마람질해서 다스린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대원장 이름을 금척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왜 무궁화 대원장으로 싹 바뀌었느냐?
제가 프리메이슨 계급 1도에서 33도가 차고 나온 목걸이를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그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무궁화는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해방이 되면서 요 훈장을 요걸로 싹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무궁화가 그럼 이스라엘 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가 천지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무궁화는 남방꽃이라 해도 북위 30풀도 이북 추운 지방에는 자라지를 못한다. 일부 야생 무궁화가 요 황해, 요 발해만 요역에 따뜻한 지역에 핀다고 해요. 그런데 100년 이상 된 무궁화가 수령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추위가 싹오면 싹 다 늘어 죽어요. 남방식 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무궁화는 샤론의 장미라의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기독교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계량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강원도에 가면은 그 무궁화 그 계량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뭐냐? 어떻게든 북한 쪽에 무궁화를 보급을 하려고 아무리 계량종을 만들어내도 추위가 한 번 오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북한이 살치를 38도 위에 아예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은 무슨 개뿔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입니까? 이 땅을 다 무슨 얘기요? 기독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 가사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들어오던 찬미가의 하나에 들어있던 가사를 가지고 우리 애국가를 만들었던 걸로 추적이 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무궁화 대훈장을 왜 검척 대훈장을 무궁화 대훈장으로 바꿨느냐? 응?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이거 잘못됐다. 찬미가에 수록된 것이 어찌 애국가로 동갑이 되었냐? 응? 자, 의도적으로 나라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국화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없어요. 지금도 무궁화를 국화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무지되고 있는데 저도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벌써 해방되고 나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무궁화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세뇌를 했는데도 내가 볼 때 이 천지와 진달래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13세 단군 헐단 무술 20년 기원전 1763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천지화가 무궁화입니까? 이 천지화를 무궁화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무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궁화꽃 한복에다가 가면 무궁화꽃 그걸 모조리 다 진달래로 바꿔야 돼요. 천선민족이 하늘의 꽃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자, 거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독서와 할서글을 익히게 하였다. 이들을 국자랑이라 하였다. 국자랑은 길을 다닐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녀서 사람들을 이들을 천지화랑이라 하였다. 하늘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남선녀 저것이 바로 신라 화랑으로 직계로 전수가 된 거예요. 요 창꽃 하나를 여기에 넣고 띠를 하고 내가 천송이라 무궁화 아니야. 진달래 맞 진달래라니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꽃 이 진달래를 반드시 복원하고 이 무궁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화를 찾아야 됩니다. 뭐 또 이거 해서 이제 회장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겠지만 38도 위에 올라가면 다 얼어 뒤지는 꽃을 왜 국화 뭐 그러니까 3천리 남북이 달라졌나 보지.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만 해요. 아니 근데 북한이 진달래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거 했다가 저 김일성 하를 다시 만들어서 진달래를 버렸어요. 그럼 김일성은 무슨 꽃이에요?
그 김일성화가 이게 목단하고 뭐 이렇게 목단하고 이렇게 뭐 다들 접목을 해서 만든 김일성화가 있어요. 꽃이 김일성화라는 꽃을 만들었어요. 예. 와. 들고 흔드는 게 김일성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뀌기 전에 한 20년 전 이 강의했으면 벌써 저는 국정원에 잡혀가가지고 어디가 하나 분질러졌을 겁니다. 기가 한참 없던지 뭐 그렇게 아이고. 나쁜 놈. 왜냐면 그때 북한은 진달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전 강의 1편은 이걸로 끝!